다음부터 쓸만한 걸 기사로 정말로 쓸 수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챗 GPT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챗 달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미드저니가 아트한 거는 잘합니다. 예술적인 이미지는 잘하고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건 재밌는데 정말 그 기자님들을 위해서 미드저니가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챗 달리를 가지고 왔는데 요걸 그냥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챗 GPT에서 전 애초에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었냐면 제가 뉴스 기사들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 정치면, 사회면, 문화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부터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한국의 기사는 막 이렇게 잘 모르니까 말도 이상하게 물어봤어요. 막 한국의 기사는 그 왜 뭐 있잖아. 그 정치면, 경제면, 문화면 뭐 이런 거 이루어져 있잖아. 카테고리를 더 추가해서 뭐가 더인지 모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거기다 좀 더 추가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5개의 기사 샘플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정치면 5개, 경제면 5개 이런 식으로 막 기사의 샘플을 막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들어준 걸 이렇게 딱 보고 나서 괜찮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총 30개의 기사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이미지 자료를 만들어 달라. 셔터스톡 스타일로, 벡터 그래픽으로 또는 그래픽 또는 실사 사진으로 그래서 이미지 자료와 함께 그 프롬프트도 작성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목과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쫙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프롬프트를 쭉 보고 나서 제가 그러면은 그 프롬프트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기 시작하는데 아시겠지만 고증이 필요한 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한국의 국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키워보겠습니다. 한글 이딴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딴 식으로 쓰고 국회에 아무리 한국이라고 했지만 국회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안에 어떤 건물 양식이 다 틀렸죠. 단청 스타일이나 이런 거 정말 우리 예민하게 보는데 전문가들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못 그리면 좀 대충 이렇게만 해놓지 뭐라도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정말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정치면이 잘 안 만들어져요. 자꾸 국회나 막 청와대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주식 보고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있는 거 쓰십시오. 그건 정말 해보니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미묘한 느낌, 태극기 희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국인을 김정은으로 알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래서 국기들이 많으면 반드시 틀리거든요. 이런 걸 절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쓸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거면 대충 추상적이면 대충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쭉 보면서 쓸 수 있을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쓸 수 있을 법한 추상적인 이미지 이런 거는 뭐가 문제냐면 뭔가 주식이 엄청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외국인이 많고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 저라면 그냥 만약에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한국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위축 뭐 요 정도의 기사라면 요거 자르고 여기까지만 자르고 요것만 쓰겠어요. 한 이 정도만 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제 뭔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는 쓰겠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미지에 따라 다르겠다 싶어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런 건 쓸 수 있고 요 프롬프트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벡터 그래픽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면은 벡터가 들어가면 벡터적인 느낌으로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거 쓰겠다. 근데 너무 외국인이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이거 기후 위기 같은 느낌은 이 정도면 뭔가 양옆에 이런 것도 풍력 발전소 같은 것도 있고 뭐 괜찮다. 이거 좀 추상적인 느낌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게 이제 다 보니까 벡터 그래픽이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시킨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벡터 그래픽으로 했을 때는 괜찮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리얼리스틱 포토이긴 하지만
좀 추상적인 느낌으로 괜찮은데 이제 그놈의 태극기가 이게 조금 문제인 것은 조금 여전히 있습니다만 태극기만 빼면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 사업인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건 가능할 것 같고 이거는 인테리어는 어떻게든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니멀리즘과 친환경 디자인 주목해서 관련된 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K-팝, K-드라마라고 했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기계를 잘 못 그려요. 왜 우리는 이미지를 그냥 눈치껏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그 구조나 이런 걸 절대 이미 자기가 뭘 그린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AI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눈치껏 그리는데 사람이나 뭐 자동차 겉면이라든가 건물 겉면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눈치껏 그려요. 그냥 약간 겉이 좀 매끈하고 이제 대충 그릴 수 있을 법한 건 그리는데 왜 구조들이 보이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지만 그릴 수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겉은 대충 만드는데 만약에 마차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마차는 어떤 거냐면 일단 판이 있고 판 아래 바퀴가 있고 판 위에 이런 외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말이 붙어 있고 말과 이 마차의 그 연결된 것이 어느 정도의 높이로 어느 정도 구조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은 어디에 타고 하는 이 모든 층별 구조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만 그릴 수 있는 게 마차잖아요. 구조가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쥐약이라서 그 말을 너무 작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람이 탈 수 없는 구조상 절대 판 위에 이 지붕이 있는데 그 뭔가 너무 작아서 사람이 탈 수 없는데 그냥 얼굴만 나온다든가 얼굴만 나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구조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가 없이 그냥 막 어린아이가 대충 마차가 이런 건가 하면서 그냥 그린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한글이나 이런 것도 이해하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를 이해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랍어를 하시는 기사님, 아랍어 같은 걸 하실 줄 아는 기자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더러 아랍어를 1도 모르는 저한테 아랍어로 도안을 그리라고 한다거나 아랍어로 뭔가 어떤 뭐 폰트 디자인을 하라고 한다거나 하면은 저는 그냥 뭔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아랍어가 각각 하나하나가 어디 가서 잘라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글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보면서 대충 그린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하면서 이렇게밖에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구조를 절대 모르고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대충 뭐 영화 찍는 분위기가 이런 거던데 라는 느낌에다가 기계가 완전히 이상하죠. 이런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 쓸 수 있지만 어떤 건 어떤 면에서 쓸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이제 AI와 협업한 예술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추상적인 느낌으로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거 뭐 정부 청년 취업난 여전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젊은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얘는 가능한 것 같다.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들도 애매하긴 하지만 요 정도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역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뭔가 미묘하게 이상하다. 하지만 그래도 눈속임으로는 어떻게 대충 되지 않을까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그래픽은 올라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언제 뭔가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근데 아무데나 올라가 있죠, 차가. 도로를 달려야 된다는 걸 좀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근데 영어는 문자를 잘 따라 그려요. 이해하고 그리는 건 아니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 문자는 그나마 많이 써서인지 잘 따라 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웰페어를 나름 잘 썼어요. 근데 한글 쓰라고 하면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그 이상한 뭔가가 나오는데 영어는 뭔가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K-팝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제 아티스트 얼굴이 나오지 말아야 할 때 근데 대충 이제 K-팝이 전성기다. 대충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 프롬프트를 쓸 때 한국인이라든가 아시아인이라든가 일단 지정을 하지 않고 만들었다 보니까 너무 외국 배우죠. 누가 봐도 한국 배우가 아닌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로 잘 쓰지 않았나요? 씬, 테이크, 롤.
이런 게 잘 나왔어요. 하지만 밑에 뭔가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깐느 같은 거 잘 적혀 있는데 이런 문제다. 태극기 같은 게 항상 문제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건 정말 안 되죠. 이렇게 이런 거 태극기도 문제지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어느 팀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대표팀이라는데 진짜 누군지 한 명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정말 실제 사진을 쓰셔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막 요런 트로피 같은 게 잘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대신 KBO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 투수는 누구? 하고선 대충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기자님들이 보시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 안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글러브 같은 거 보면은 아니다. 역시 구조를 알아야 그릴 수 있는 부분에 취약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벡터 그래픽으로 아시아인 느낌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가 나오고 프롬프트가 나오고 근데 아시안을 계속 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안 폴리티션 하면은 지금 이거는 괜찮은데요. 이거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뭐 그나마 괜찮습니다. 국회 기후변화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 정도만 대충 잘라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이것도 괜찮죠. 근데 좀 젊다? 너무 뭔가 많이 젊다? 이런 느낌도 있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너무 고증이 심하게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한다고 했을 때 이 뒤에 뭔가 이상한 것과 저희 색깔만 조금 달라져도 그 전통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엄청 화내시는 거 아시죠? 이건 한국의 색이 아니다. 이건 일본의 색이다. 한국은 적송이고 뭐 일본은 무슨 나무고 막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굉장히 화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나오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느 나라 그림이고 어느 나라 복식이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와서 힘들다. 이래서 이런 어떤 고증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들은 역시 AI를 시키기에는 너무 불안한 것이 많다. 사실을 드릴 수 있고 이놈의 극기 좀 제발 안 그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리고 자꾸 한국이라고 하면은 K-팝 이런 식으로 한국이라고 하면은 그 정말 단어의 편견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막 국기를 넣는다든가 막 전통 무언가를 넣어보려고 한다든가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하고서는 국기 안 넣어도 충분한데 자꾸 이렇게 그리는 것이 AI의 특징입니다. 전 인류의 편견을 볼 수 있어요. AI를 보다 보면 AI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시안 패밀리라고 하면은 서아시아 막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서아시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겨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하고서는 프롬프트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아시안 패밀리, 아시안 사람들이 좀 나오게 해줘. 아까는 너무 왜 서양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아시아 사람들이 좀 나오게 해줘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서는 또 갑자기 굉장히 뭔가 평등하게 이제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제 서아시아인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 똑같은 프롬프트를 챗 GPT로 만들었을 때랑 이제 미드저니로 만들었을 때입니다. 챗 GPT로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챗 GPT는 달리를 쓰잖아요. 챗 GPT는 달리를 쓰고 미드저니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모든 AI가 각자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는 전문가들의 어떤 편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그 어떤 그 비즈니스 정책에 따라서 그림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의 어떤 프롬프트를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해서 그것을 좀 충실하게 구현하려고 하는 편이고 대신 그림이 좀 딱딱하고 못생겼어요. 좀 딱딱하고 좀 맨질맨질하고 그렇게 미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미드저니는 미감은 괜찮은데 그 미감 때문에 삭제하거나 뭐 약간 이렇게 왜곡하거나 이런 식의 그런 프롬프트를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런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랑 미드저니를 놓고서는 이제 필요할 땐 달리를 쓰고 이거 할 때는 미드저니를 쓰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따로 쓰고 있는데요. 특히
특히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를 주면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것만 해석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고 그 프롬프트를 또 해석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해해서 쪼개갖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달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챗 달리 같은 경우에는 챗 GPT는 원래 언어 모델이었잖아요. 거대한 언어 모델이었기 때문에 글을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의도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는 딱 프롬프트로 그려야 될 것들을 그냥 진짜 기술하듯이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기술하듯이 써줘야지만 그 그림이 나오는데 챗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설명해주면 더 빨리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보도용 이미지를 쓸 거다. 나는 여기 지금 포스터로 쓸 거다. 나는 여기 배너로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의도를 알려주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아니야 이건 한국이라고는 하지만 전통적인 느낌 말고 현대 한국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좀 얘한테 말하듯이 말을 많이 해주면 얘는 그걸 좀 더 알아듣고 좀 더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머스 아시안 액터라고 했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 게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직 엠바고라서 얼굴이 나오면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가 까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만큼을 검게 칠해버린 다음에 그냥 얼굴이 안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공개했습니다 짜잔 이런 느낌을 의도한 것처럼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정말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린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안 필름 디렉터라고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죠. 누가 봐도 중국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라고 했을 때 중국, 일본, 막 한국, 심지어 서아시아 막 다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거 또 축구 국가 대표팀이라고 했는데 대체 어느 나라 모르겠으니까 서아시아 막 대충 다 넣어버린 막 이렇게 서아시아, 동아시아 막 다 동남아시아 다 넣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겠다. 스포츠는 진짜 안 되겠다. 스포츠 쪽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일본인데 한국 야구 대표팀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일본 국기가 있다. 근데 국기만 빼놓으면은 한국 그림으로 써도 돼요. 이런 거는 국기만 빼놓으면. 그래서 한국 태극기만 빨리 합성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는 챗 GPT를 이용을 했는데 진짜 쉽게 썼어요.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얘가 만들어줬는데 어떤 건 정말 이거는 진짜 너무 악기 같은 건 너무 고증이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나는 데다가 어떤 건 한국 악기가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리고 전통 악기인 것 같은데 이 비트박스 같은 뭐지? 이런 어떤 드럼 비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서양인들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국인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좀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사를 또 내놓으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롬프트의 이미지 생성해 달라고 해서 또 만들었던 게 이제 이런 것이었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 GPT는 한국어로 시킬 수가 있는 게 좋아요. 한국어로 시키고 그 프롬프트도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 프롬프트 제안해주면 이걸로 만들어보고 좀 아닙니다 싶으면 미드저니에게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추천을 드릴 게 이디오그램이라는 무료 AI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디오그램? 이디오 네,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잘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디오그램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이구, 네. 그래서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거 보고서는 만들면 특히 이제 그 기사 벡터 이미지 같은 거, 벡터 그래픽 같은 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얘는 그나마 좀 잘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제가 만든 게 여기 있으려나? 예, 제가 만들었던 건데 조금 막 이런 식으로 회의하고 있다. 얼굴이 안 나오게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쓸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쓰겠다. 이런 얼굴이 너무 나와버리면 안 되죠.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문제고
그래서 이디오그램에서 똑같은 걸 이제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좀 추상적이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고 추상적으로 만든다 하면 나쁘지 않고 이런 것도 뭐 밤새 근데 너무 많은 그림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문제죠. 그리고 청와대를 못 그려가지고 자꾸 어느 나라야 싶은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요. 이거 국회라고 그랬는데 국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글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 누군지 모르는 이름들.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북한의 이미지를 어떻게 잘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이 뭐 폭락하고 있다 같은 거 할 때는 뭔가 느낌은 좀 다르지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집 안에서 학대받는 뭐 소녀 뭐 이런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좀 쓸 수가 있어가지고 뭐 뭔가 술자리 회식 문화 뭐 이대로 괜찮은가 할 땐 너무 이제 아트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써본다든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디오그램은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디오그램에서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부터 이제 좀 꿀팁인데요. 키워드를 많이 알면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저거 해보니까 기사용 이미지에는 잘 먹히는 게 벡터, 아까 이제 계속 보여드렸던 벡터 그래픽이라는 키워드랑 아이소메트릭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이소메트릭이 그 등축 투영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요런 각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런 각도로 나오는 건데 이제 아이소메트릭에서 위에 아래에서 이렇게 딱 요렇게 이제 보여주는 이런 입체적이지만 딱 살짝 위에서 이제 보여주는 요게 등축 투영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팝아트 같은 양식도 기사에 따라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한 3가지를 이제 써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거를 이제 벡터 그래픽 아이소메트릭, 벡터 그래픽과 아이소메트릭 둘 다 써가지고 미드저니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챗GPT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챗GPT에 그냥 이대로 시켰어요. 프롬프트도 이제 쓰기 귀찮다. 프롬프트도 알고 싶지 않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비혼 인구가 늘어난다는 기사에 넣을 만한 이미지를 그려줘. 그냥 바로 이렇게 챗GPT한테 시킨 다음에 그러면서 벡터 그래픽과 아이소메트릭 기법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그냥 바로 챗GPT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느낌이 나왔는데 그냥 쓸만한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쓰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걸 쓰면서 이번엔 팝 아트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챗GPT한테. 그랬더니 팝 아트 스타일로 만들어 주는데 싱글 음원 나오고 그다음 여기 이게 여자들이 조금 더 사회에 좀 더 많아진다. 약간 이런 식의 말도 영어도 잘 썼죠. 그래서 꽤 글도 잘 썼고 그래갖고 이 정도면 좀 너무 진지한 기사가 아니라 막 적당한 문화면 정도의 기사라면 팝아트 스타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그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것보다도 챗GPT한테는 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시킬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의도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하고 그 그림에 대해서 프롬프트로 달라고 해서 내가 미드저니에도 넣어보고 똑같이 그 이디오그램에도 넣어보고 뭐 얘한테 달리한테도 시켜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의도만 잘 설명하면 됩니다. 챗GPT한테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영어를 잘한다거나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만한 키워드를 내가 몇 개 알아두는 게 더 차라리 유용한 거죠. 그래서 벡터 그래픽, 아이소메트릭, 팝아트 같은 걸 제가 방금 추천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똑같이 벡터 그래픽과 아이소메트릭 기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것도 벡터 그래픽과 아이소메트릭 기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언어적 폭력과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기사에 넣을 만한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했을 때 뭔가 너무 갑질당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것도 집 없는 가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에 넣을 법한 이미지를
벡터 그래픽과 아이소메트릭 기법으로 해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아이소메트릭이 좋은 게 제가 아이소메트릭을 써보면서 느낀 게 아이소메트릭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딱 요 각도로 요 거리에서 찍기 때문에 얼굴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좀 어느 정도 추상화돼 있고 앱스트랙트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특정되지가 않거든요. 딱 어떤 것으로 뭐 한국인지 뭔지로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사람도 딱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건 아이소메트릭 느낌으로 이제 잘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않을까를 이제 좀 빠르게 훑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아트 키워드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보시다 보면은 좀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다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를 이제 좀 넘겨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막 구석기 아트, 그다음에 이집트 페인팅, 그다음에 로만 모자이크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하면은 좋은 게 그냥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할 때 사람이 얼굴이 특정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추상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기사문의 이미지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사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좀 이런 식의 그림이 들어가도 좀 익스큐즈 되는 그럴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거죠. 메디벌 매뉴스크립트 같은 중세 채식 사파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는데 따라서 그릴 수 있고요. 이거 굉장히 놀라워요. 그냥 이거 정말 잘 먹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온갖 걸 가지고 이거 이제 중세 채식 사파본 이거 넣으면은 진짜 정말 굉장한 걸 얻을 수 있는데 아무도 이게 가짜로 만들어진 걸 못 알아보죠. 그냥 다 엉망인, 원래 중세 채식 사파본 그림도 대부분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엉망으로 그려도 원래 그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도 구분하지 못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뭐 바로크 페인팅, 로코코 스타일, 뭐 팝아트를 넣었을 때는 이제 만화적인 팝아트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앤디 워홀 스타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 스타일에 따라서 연대에 따라서도 그 스타일을 확실하게 구분해줘요. 그래서 막 20년대 무비 똑같은 거를 이제 80년대 무비 했을 때 정확하게 시대를 꽤 많이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가 한국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그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세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만들어 놔도 그냥 시대만 구분해줘도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양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술 기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공기원근법, 에어브러쉬, 이제 아크릴 페인팅 똑같은 걸 했을 때 공기원근법 넣어주면요. 요 단어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멀리서 찍어주기 때문에 자세한 디테일이 안 보여서 대충 뭉갤 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도시하고 공기원근법 이러면은 뭔가 멀리서 그냥 현대 도시를 그냥 멀리서 찍었을 거예요. 공기원근법이라는 것은 너무 멀리서 찍기 때문에 공기로 이 원근이 공기의 색깔로 원근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뒤로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술 기법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아플리케 니들워크를 하면은 그 패치워크로 붙이는 건데 이 아플리케 니들워크를 또 잘 쓰면 좀 추상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사문을 작성하실 때도 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아상블라주 같은 걸 하면 이렇게 조립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거의 똑같은 프롬프트를 쓰고 있거든요. 앞에 이제 아머 퓨처시티를 쓰는데 이것도 아머 퓨처시티. 근데 아상블라주만 넣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PDF를 그때 드릴 거라서 이제 막 사진 안 찍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이제 이 키워드들을 그냥 가져가셔서 그냥 보실 수 있도록 이것도 아주레주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는 파란색, 흰색 타일 장식인데 색감이 한정되어 있고 또 타일이다 보니까 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블루프린트, 요즘 블루프린트, 예전엔 블루프린트라고 하면 청사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블루프린트라고 했을 땐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막
청사진이면서 동시에 파란색에 뭐라도 이렇게 그리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블루프린트 좀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특히 챗 달리는 더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사진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냥 푸른색으로 그리면 되나?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라는 단어를 잘 모를 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은 왜 식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옛날에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던 그 보테니컬 아트가 있잖아요. 이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건데 문제는 실제로 꽃을 과학적인 느낌으로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면은 예쁘기는 예쁜데 좀 제가 볼 땐 쓸 수 없었다고 느꼈던 게 이제 식물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구조라든가 그 고증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건 꽃받침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뭐 꽃잎이 몇 장이어야 되고 얘는 쌍떡잎 식물이고 막 이런 것이 좀 약간 식물도 그렇게 고증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고증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써도 됩니다만 고증이 중요할 때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대충 그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캐스트 페이퍼라고 하면 종이를 이제 오려서 잘라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아트가 나오고 그리고 차콜 아트, 목탄화로 그리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키아로스쿠로 명암법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키아로스쿠로를 쓰든지 아니면 라인 드로잉이라고 해도 돼요. 라인 드로잉.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 영어도 다 열심히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컬러 시트, 요 컬러 시트라고 했을 때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펜슬, 콜라주 하면은 콜라주가 꽤 괜찮은 게 이 사진을 막 콜라주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콜라주를 잘 쓰면 좀 뭐랄까 고증이 필요한 것들을 대충 안 보이게 뭉갤 수가 있다. 이렇게 살짝 붙일 수가 있다. 좀 추상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패션에 관련된 어떤 기사를 쓰셔야 되는데 요즘 뭐 80년대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80년대 패션, 카탈로그, 콜라주, 뭐 포토 콜라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한 그 제품이 광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품 나와서도 안 되고 뭐가 나와서도 안 되고 실제 뭐가 나와서도 안 되는데 대충 이렇게 콜라주 돼서 나오면은 이건 쓸 수가 있죠. 이런 건 쓸 수가 있습니다. 클로아조네가 그 한국어로는 이게 칠보 기법인데 똑같은 걸 썼을 때 칠보 기법으로 하면은 왜 금속에다가 에나멜 칠한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칠보 기법으로도 나오고 크레용이라고 하면은 좀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무슨 바의 매출이 뭐 상승하고 있다라든가 뭐 빈티지 바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런 80년대 펍, 사인 보드, 위드 크레용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피규어 컷아웃 컷어웨이 또는 컷웨이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을 오려낸 듯한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썼을 때는 이런 거. 그리고 디오라마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디오라마는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디오라마는 이것도 나오지만 실제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디오라마가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밌는 걸 만들어 보고 싶으실 때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제 유명한 미드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브레이킹 배드인데 브레이킹 배드 디오라마라고 해주면은 브레이킹 배드 피규어가 디오라마처럼 이렇게 구성돼서 나와요. 그게 굉장히 이제 기가 막히게 나오죠. 그 디스트레싱 같은 경우 풍화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낡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드립 페인팅, 뭐 드로스테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재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서 거울의 무한반복 같은 느낌을 이제 표현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쓰실 게 있으면 드로스테 이펙트, 드라이 브러쉬, 뭐 엠보싱 이런 느낌 나오기도 하고 자수 기법도 나와요. 그래서 프렌치 자수 기법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진짜 이게 좀 그림이 작아 보이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자수를 한 땀 한 땀 놓은 그 기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실제 같습니다. 그림 같지가 않고 만든 것 같지 않고 실제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엔카우스틱 기법 같은 경우에 납화법이라고 했고 옛날에 그 밀랍에 용액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인두 같은 걸로 그리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벽을 지져가면서 그리는 기법인데 그런 걸 하면은 진짜 옛날 그림처럼 나오고 애칭도 재밌는데 애칭이 그 동파나인데 이게 17세기부터 왜 이렇게 인쇄할 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림 많이 보셨죠? 옛날 어떤 그림. 그때 출판물에 나왔던 바로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가느다랗게 안 보이지만 가느다랗게 이런 데서 이제 명암 같은 게 까만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느다란 선을 계속 넣어서 명암을 넣는 거 있잖아요. 선 많이 넣어서 이게 이런 선으로 명암을 넣는 그런 애칭 기법으로 그려지는 거. 비슷한 게 많습니다. 뭐 사인펜 그림, 핑거 페인팅, 프레스코 하면 정말 프레스코 기법처럼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요게 해칭인데 애칭하고 비슷한 그 해칭인데 해칭 또는 크로스 해칭인데 똑같이 이 선을 촘촘하게 빗금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자를 명암을 표현한 기법인데 이 해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을 그 십자 모양으로 이제 빗금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음과 조금 밝음을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옛날 그 파나 스타일인데요. 요걸 이제 그림을 확대해 보면 굉장히 이제 격자 빗금을 굉장히 잘 넣은 걸 알 수 있죠. 요것도 표현을 꽤 잘해주는 편이에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 가능하다. 그리고 해칭 기법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딱 기법만 넣었는데도 약간 그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려주잖아요. 해칭 기법을 잘 쓰던 때가 옛날이기 때문에 그 옛날 거를 좀 그 옛날 분위기를 좀 잘 살립니다. 뭐 17세기 분위기 이런 걸 잘 살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임파스토라고 하면 물감을 이제 두껍게 바르는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물감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 임파스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물감을 워낙 두껍게 바르기 때문에 그 디테일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좀 거칠게 그림을 그려서 그냥 추상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는 임파스토를 넣어서 이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니팅 하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진짜 뜨개 인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뜨개 인형은 특성상 얼굴이 특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뭔가 특정되지 않고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쓰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소메트릭은 이제 그 등축 투영법 2인 거고, 그리고 놀링샷이 이런 거예요. 놀링샷은 딱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위에서 바로 아래로 찍은 건데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늘어놓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늘어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내리 눌러서 찍는 건데 놀링샷을 잘 쓰면 뭐 재밌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링샷이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물만 늘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 뭐 새로 이제 학기 시즌이 됐다. 신학기 시즌이 됐다. 근데 문구류가 너무 값이 올라서 뭔가 가게가 부담이 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구류, 놀링샷 이렇게 하면은 문구류를 늘어놓고 이런 식의 샷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정도는.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은 딱 아까 계속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등축 투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추상화되고 이렇게 좀 벡터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얼굴이 나오지 말아야 할 때, 좀 앱스트랙이 돼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모자이크 기법, 파스텔화 기법, 뭐 펜 아트, 펜슬, 포셀린 아트 하면 도자기 아트가 나와요. 포셀린 아트. 그래서 거의 제가 계속 비슷한 거의 똑같은 프롬프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법만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법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프롬프트 잘 쓰는 것보다도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내 스타일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키워드가 사실은 깡패다. 그래서 라인 호컷 같은 경우에는 그 파나의 한 종류인데 이 뭐랄까 약간 고무판이나 장판 비슷한 그런 거에다가 파나를 하는 거라서 그 깎아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 라이노 컷 테크닉을 쓰시면 이런 식의
뭐랄까 좀 분위기도 괜찮지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뭔가 드러나지 않고 정말 딱 분위기만 나오는 그런 어떤 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나 기법을 또 잘 쓰시면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키요에는 그냥 정말 우키요에가 나와버리고요. 우키요에 잘못 나면 이런 식 일본식 이미지지만 다른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노 컷, 우키요에 이런 거 이렇게 특히 라이노 컷을 잘 쓰면 재미있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포인틸리즘 전묘법도 나오고 이제 팝업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팝업북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서울 도시 팝업북 스타일로라고 하면은 도시를 이제 책을 펼쳐놓고 도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건 쓸 수 있겠죠. 그냥 뭐 도시 뭐 계획 뭐 도시 개발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그리고 이건 퀼트 기법으로 나오죠. 그리고 부조 조각이라든가 스크래치보드는 이제 그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에 많이 했던 그 어두운 밑에 이제 컬러풀한 크레파스 깔고 그 위에 이제 검은색으로 덮은 다음에 이제 긁어서 표현하는 거였는데 잘 나올 때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스크래치보드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런 느낌의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써볼 만합니다. 요런 거 같은 거. 실크 스크린 인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앤디 워홀 연작 같은 스타일로 나오고요. 스노우 글로브 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스노우 글로브가 나옵니다. 다만 스노우 글로브가 잘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잘 못 나올 때는 튀어나오기도 해요. 스노우 글로브 밖으로. 여전히 얘가 구조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스노우 글로브보다 물건이 작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대충 이런 느낌 아닌가? 하면서 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텐실이라든가 테라코타, 한 번 구운 거, 테라코타 양식이라든가 토피어리라고 하면 토피어리가 나와요. 토피어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제 저희가 계속 많이 썼던 겁니다.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벡터 그래픽 이런 걸 이제 자주 쓰시면은 그거는 좀 추상화된 기법으로 우리가 그 매끈한 그 수학적 벡터로 그려진 매끈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얻을 수 있고요. 워터컬러라든가 용접 조각, 웰디드 스컬프처라든가 그다음에 우드컷, 라이노 컷과 비슷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드컷을 쓰면은 그러니까 나무 목판 하잖아요. 목판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심플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우드컷도 쓸 수 있어요. 우드컷을 쓰시면서 조금 컬러풀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좀 색깔은 조금 더 들어가되 좀 적당한 그 추상화된 일러스트레이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조각 기법, 우드 펠트, 이건 양모 펠트 기법인데 실제로 정말 양모 펠트처럼 나와요. 엄청 귀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 볼 만한 키워드들을 조금 이 중에서도 좀 모아봤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베리 심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뭔가 심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리 심플 또는 이제 뭔가 좀 생략 많이라고 하면은 디테일을 많이 생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플 벡터 그래픽 또는 벡터 그래픽, 인포그래픽이라는 느낌을 줘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충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츄에이션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을 기술하듯이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풍경을 찍듯이 어떤 한 장면처럼 보이듯이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는 장면 요거에 대한 그 시츄에이션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충실히 기술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의 그 단어죠. 그래서 시츄에이션 디스크립션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소메트릭,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포스터 오브 하고 어쩌고저쩌고 포스터 오브 하고 시작을 하면은 좀 포스터 이미지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제 그것도 쓸 수 있고요. 그 시크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라인 드로잉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아트 기법 중에서도 써볼 만한 게 있다 싶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든 명령어와 파라미터를 볼 수 있는 곳이 그 미드전이 들어가면 헬프가 있고 거기서 다큐멘테이션을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버전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문서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프 또 달라 이제 뭔가 다큐멘테이션라고 해서 퀵 스타트 가이드 하면은 여기에 온갖 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디스코드 사용하는 방법도 여기 있고요. 버전은 뭐가 있냐, 뭐 이제 베리에이션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런 게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스타일과 스타일라이즈와 스타일과 뭐 스타일 튜너, 카오스 웨어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지금 뭐 프롬프트는 어떻게 쓰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거, 디스크라이브는 어떻게 쓰는지, 노는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영어가 되게 쉬운 편이고 안 되면 그냥 여기다가 제가 그냥 에라 하면서 그냥 한국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번역해주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약한 인간은 요령만 느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 비디오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지가 않아서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루마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루마가 저는 이제 썼어요. 여러 번 썼는데 써보니까 99에서 멈추고 정말 오래 있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 쓰기에 살짝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 쓸 수 있는 것들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가입하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해도 그냥 집에 가서 바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 여기서 안 해보셔도 그냥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링하고 젠3하고 클립 챔프하고 요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루마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헤이젠 AI를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헤이젠 AI를 좀 많이 못 써봐가지고 요건 조금 이따 보고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놔두고 잠깐 치우고 네. 클링 AI인데 이게 클링 AI로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비디오를 만드는 것도 있고 비디오 에디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비디오를 만드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누르면 그냥 텍스트 투 여기서 그냥 클링 AI로 들어가시면 되고 AI 비디오를 그냥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투 비디오도 있고 옆에 이미지 투 비디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지 투 비디오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클링 AI도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려버려가지고 이게 잘 만들어줄 것 같은데 이게 좀 기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 클링 AI도 좀 빨리빨리 돌아가면 그때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모든 AI 비디오가 다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해요. 그냥 하나만 아셔도 다른 거 다 똑같이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지 투 비디오 해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이미지를 찾거나 여기다 이제 드래그해서 드롭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다운로드 열고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내가 만든 걸 이제 가지고 와도 되고 이제 원래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투 비디오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여기다가 드래그 드롭 하거나 그냥 클릭하거나 하고 여기다 그냥 리포팅 더 뉴스 정도만 썼어요. 프롬프트는 여기다 쓰면 되는데 리포팅 더 뉴스 정도 하고 제너레이트를 하면 됩니다. 클링 AI 가입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66 크레딧 정도를 줄 거예요. 그러면 뭐 몇 개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안 건드리고 뭐 스탠다드 모드 뭐 대충 이렇게 해서 길이는 5초라고 해서 카메라 뷰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무브먼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런 거 많이 건드릴수록 잘 안 되니까 일단 제네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링 AI는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고 루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온갖 것도 다 보여드리려고. 얘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루마로 가보겠습니다. 루마는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미지를 눌러요. 이미지를 눌러서
미리 다운로드 받은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요런 거가 이렇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나요? 그냥 기자가 아나운서가 그냥 이제 배경이 아무것도 배경 그냥 파랗고 그냥 아나운서가 있는 그냥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거를 이제 열었습니다. 열고 그 다음에 그냥 리포팅 뉴스라고 할게요. 하고 루프를 클릭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루프를 클릭하겠습니다. 루프는 앞뒤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루프를 이렇게 클릭하고 누르면 얘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클링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제가 미드저니로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미드저니로 만든 다음에 이 미드저니를 클링에다가 넣고 클링 AI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아까 보셨던 옵션들을 이제 좀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건드리면 되는데 다시 보시면 이런 옵션들 10초로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카메라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지금 만드는 중이라서 못 건드리는데 움직여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이 안에서 몇 개의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드려 보면서 만드시면 돼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클링 AI였고 이게 이건 젠3로 만든 건데요. 루마 아니고 젠3인데 이걸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옵션 프롬프트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제네레이트를 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음성은 대충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적당히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요거 젠3도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게 방금 만들어졌네요. 지금 루마에서 만들어진 건데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조금 딱딱하긴 하죠. 젠3가 재밌는 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젠3 알파를 해보자 해서 스타트를 하자. 스타트를 누르시고 이제 여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어셋을 이게 다른 어셋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제가 만든 어셋들이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제가 방금 만든 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에서 만든 거가 있어요. 미드저니 이제 이 아나운서 얼굴들을 만들어 넣었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드래그 드롭을 하면은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으로서는 젠3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는데 한 요 정도 자르고 그리고 크롭을 할 겁니다. 크롭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옵셔널인데 프롬프트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그냥 적당히 될 거예요. 그냥 이제 이걸 보고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줄 건데, 네, 저 그래도 또 리포팅을 해보겠습니다. 리포팅 뉴스를 하고 이제 재밌는 게 요 아래인데요. 여기 이제 슬로우 모션이냐, 뭐 시네마틱 드론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패스트 모션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패스트 줌 있고 막 로우 앵글도 있고 막 이런데
여러 가지를 여기서 다 넣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동안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 젠3로 만든 건데 그 중에서 뭐 시네마틱 모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미드저니로 만든 풍경 이미지고 그걸 넣고 좀 이제 좀 시네마틱으로 넣어달라, 돌려달라라고 해서 클릭을 했더니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보도자료에선 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신기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자, 얘가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저희가 딴 거를 할 건데요.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비디오 만드는 게 다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할 게 없어요. 그냥 비디오 만드는 AI 비디오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원하시는 걸 찾아 들어가셔서 지금으로선 저는 젠3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클링이나 젠3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클링, 루마 얘네가 느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젠3가 지금 현재로선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젠3든 뭐 클링이든 루마든 아무거나 이제 찾아 들어가셔서 그냥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미지 투 비디오를 한 다음에 그냥 클릭을 하시면 몇 가지 그냥 설정, 옵션 몇 가지 클릭을 하시고 옵션도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UI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대신 또 다른 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클립 챔프입니다. 클립 챔프는 그 구글에서 클립 챔프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새 동영상을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새 동영상 만들기. 지금 클립 챔프로 만들 건 동영상이 아니고 음성으로 뭔가 그거 읽어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동영상을 만들기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자 미디어 말고 옆에 이제 녹화 및 제작이 있어요. 두 번째 녹화 및 제작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서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언어는 대한민국 한국어 선택을 해주시고 음성이 한국인 음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를 다 들어볼 수 있어요. 음성 중에서 선택. 봉진. 공유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 그리고 국민. 공유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 공유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 조금 부드럽죠. 민주이. 공유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 또 있고 지민. 공유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서현. 공유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 얘는 어린애죠. 그래서 이거 말고 음성 만드는 게 11랩스라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그냥 가서 쓰시면 이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슷하게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가 걔가 비싸요. 2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주고 쓰기는 조금 저희가 많잖아요. 게다가 저는 AI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온갖 AI 때문에 진짜 지금 뭔가 지금 고래등 같지도 않았던 제 집이 날아가게 생길 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무료를 이제 써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승복. 공유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 그리고 선희. 공유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 그래서 유진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공유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서현이가 귀여웠기 때문에 서현이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챗 GPT로 가서 아까 이제 제가 만든 거 아까 여기 오자마자 만든 거거든요. 기자들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 개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제 얘가 막 알아서 막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기관명부터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크립챔프로 가서 여기 텍스트에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명 대신 이제 하고 저장하고 요거는 지우고 이제 아래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은 저널리스트와 미디어 빠르게 전문가들을 했더니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 기술의 아이고, 흐름에 뭐가 발맞춰 달라졌네요. 기자들이 혁신적인 AI 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을 최적화하고 창의적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로 했더니 너무 빨라지긴 했는데 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우고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성만 따로 빼고 싶잖아요. mp3로 따로 빼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음성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직접 이제 mp3로 저장을 할 수가 없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만드는 애다 보니까 동영상 포맷으로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내보내기를 눌러서 그냥 동영상 품질은 아무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냥 뭐 480으로 한 다음에 갈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얘가 이제 렌더링이 됐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드라이브 컴퓨터에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탕화면에 그 제목 없는 동영상에서 동영상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 동영상을 그냥 그걸로 뽑으면 되는데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갔지? 구글에 프리컨버트라고 치시면 무료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무료로 이제 컨버팅을 해주는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추즈 파일 하든가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그냥 바로 여기다가 올리면 됩니다. 그럼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웃풋을 오디오로 해서 mp3를 선택해서 컨버트 하기만 하면은 컨버트가 돼요. 굉장히 편한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던 다 됐어요. 그럼 다운로드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다운로드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은 데를 이제 가보는 거죠. 그럼 그 다운로드 폴더에 음성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눌러보기만 하면은 아까 나왔던 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저거 너무 많이 열었더니 이제 느리네요. 삼성언론재단은 아까 저널리스트와 미디어 만들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 기술의 흐름에 발맞춰 기자들이 혁신적인 AI 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너무 다 간단해가지고 딱히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죠. 그리고 헤이젠 마지막으로 헤이젠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헤이젠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고 얘가 돈을 조금 쓰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지금 제가 다른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누르잖아요. 아바타. 지금 아바타를 눌렀을 때 이제 화면인데 원래 이제 첫 화면은 이런 거고요.
아바타를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아바타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가 뭐냐면 나의 클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Instant Avatar라고 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 Hey guys, I'm Joshua, co-founder and 게스타트 해가지고 so we 스틸 only, I'm so excited that in 2 minutes of talking videos of you, you can talk about anything.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내 2분 이상의 나를 찍은 이미지 그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2분 이상을 이제 저 혼자 떠드는 걸 올리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영상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헤이젠을 이제 들어가셔서 저를 이제 이렇게 찍으신 2분 이상의 영상을 올리고 여기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를 이제 해석하고 분석한 저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다른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 대사만 바꿔주면 그 대사대로 제 클론이 말을 해줍니다. 심지어 헤이젠 같은 경우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다른 나라 언어로도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걸 영어를 선택해서 영어를 주면 영어에 맞춰서 입모양까지 바꿔줍니다. 스페인어를 선택하면 스페인어로 저절로 번역해서 스페인어로 입모양을 맞춰줘요. 그래서 그걸로 유튜브를 이제 만들 수도 있다. 끝까지 제가 이제 추천드릴까 말까 했었던 게 얘가 돈을 써야지 좀 되는 애라서 조금 돈을 쓰는 애라 가지고 이제 할까 말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자 이렇게 클립챔프를 이용해서 AI를 대본을 읽을 수 있다. 루마 같은 걸 이제 써서 루마 꽤 잘 됩니다. 잘 되고요. 그래서 클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품질이 좋긴 한데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아까 올렸던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오래 걸리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예전에 했던 건데 정말 잘 나오는데 아쉽습니다. 오래 걸린다. 99에서 멈춰 있듯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놔두면 언젠가는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 이 수업 시간에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다른 걸 이제 막 다 보여드리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약간 부족한 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